혹시 RM 샴페인계의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도멘 알고 계신가요? 대형하우스 스타일의 샴페인이 한창 인기를 구가할 당시 샹파뉴에서는 처음으로 부르고뉴 화이트 와인 스타일을 접목해 샴페인을 만들기 시작한 곳이고요. 샹파뉴에서 생소했던 여러가지 새로운 기법을 도입해 독특한 샴페인을 만들면서 혁명가라는 별명도 얻었습니다. 수많은 작은 샴페인 하우스들의 정신적인 멘토로서 본인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수하여 샴페인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었고, 신의 물방울에서 마돈나로 비유되며 제8사도로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이름만으로 많은 와인 애호가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바로 오늘의 도멘, 자크 셀로스입니다. 샹파뉴 꼬트드블랑 지역에 있는 아비즈라는 마을에 위치한 자크 셀로스는 1949년 설립됐습니다. 하지만 도멘이 유명해지기 시작한 건 아들인 앙셀름 셀로스가 물려받은 1980년 이후입니다. 앙셀름 셀로스는 부르고뉴에서 포도 재배와 양조학을 공부하고 유명 도멘에서 일하며 명성을 쌓은 후 1980년 도멘을 물려받았습니다. 이후에 부르고뉴 화이트 와인 양조 기술을 샴페인에 최초로 도입하고, 당시 샴페인에서는 생소했던 여러 기법 등을 사용해 새롭고 독특한 샴페인을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솔레라 시스템을 샴페인 양조에 최초로 도입해 서브스탕스라는 퀴베를 생산했는데요. 이 샴페인으로 자크 셀로스는 전문가들로부터 엄청난 찬사를 받으며 전 세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앙셀름 셀로스는 프랑스의 유명 와인 잡지인 쿠비디방 드 프랑스에서 1993년 그리고 2017년 두 번에 걸쳐서 올해의 포도 재배자상을 수상하는데요. 이는 잡지 역사상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투어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호텔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앙셀름 아저씨가 등장합니다. 혹시나 하고 물어보니 직접 투어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이날 투어는 총 8명이었고 2명을 제외하고 불어가 가능해서 불어로 투어를 진행하였습니다. 앙셀름 아저씨 말로는 영어로도 투어를 하긴 하는데 잘은 못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불어를 못하는 분들에게 통역을 해주긴 했는데 아무래도 100% 의미 전달은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투어를 시작하면 가장 먼저 본인 철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자연주의를 아주 강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즉, 모든 것을 자연에 맡겨야 하고 인간은 그저 잘 자랄 수 있게 거들면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때로아가 가장 중요하고 그 특징을 살리기 위해서 제초제나 화학 비료는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인상 깊었던 말 중에 하나가 샴페인은 최고의 와인이 아니다. 와인은 우열을 가릴 수가 없고 모두 다른 와인이 있을 뿐이라고 하셨는데 참 공감되는 말이었습니다. 거의 30분 동안 자연주의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기술적인 언급은 거의 하지 않았는데요.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 이 앙셀름 아저씨는 정말 내추럴에 목숨을 건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연세가 꽤 있으신데도 눈에 힘을 엄청 주시면서 자연이 만드는 사이클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자크 셀로스는 부르고뉴 오크통을 사용하고 새 오크통을 최대 20%만 사용합니다. 이곳에서 앙셀름 아저씨가 숙성 중인 와인 배럴 테이스팅을 시켜줍니다. 밭의 위치에 따라 각기 다른 오크통에서 발효 및 숙성을 진행하는데요. 각각의 때로아를 느껴보라며 4-5가지의 다른 오크통에서 와인을 뽑아서 시음시켜 주었습니다. 아주 신선한 부르고뉴 화이트 와인 느낌에 입안 가득 꽉 차는 미네랄리티가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다시 처음 설명드렸던 곳으로 돌아와서 본격적으로 자크 셀로스 샴페인을 시음하는데요. 가장 기본 기배인 이니셜을 시작으로 베오, 서브스탕스, 밀레짐, 로제, 리우디 순으로 시음했습니다. C'était pareil en Belgique. Il faisait mauvais. Ça doit être compliqué pour l'instant dans la vie. Avec toute la pluie. 이니셜과 베오는 박셀별로 따로 보관된 3년치 와인을 블렌딩해서 생산하는데, 이니셜은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평평한 밭이고 베오는 경사면에 위치한 밭의 포도로 만드는 것이 둘의 차이점이었습니다. 자크 셀로스의 상징적인 기배인 서브스탕스는 솔레라 시스템으로 만드는데요. 1986년부터 채워넣기 시작한 오크통에서 매년 22%를 빼내 와인을 만들고 빠진 자리에 새롭게 양조 숙성한 와인을 채워넣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빈티지 영향을 최소화하고 때로아가 가진 특징을 최대한으로 살릴 수 있게 합니다. 앙셀름이 표현하고자 하는 샴페인의 스타일을 가장 잘 나타내는 대표적인 기배가 바로 이 서브스탕스입니다. 시음을 해보니 향과 맛이 아주 진하고 풍미가 깊었는데요. 꿀, 견과류, 브리오슈 등의 진한 샴페인 향이 강하게 올라오고 무른 과실향도 은은하게 피어올랐습니다. 입안에서 굉장히 진득하고 전체적으로 와인이 쫙쫙 붙는데 그 와중에 산도도 좋아서 저절로 감탄이 나왔습니다. 자크 셀로스의 대표적인 특징인 산화니 향수도 꽤 인상적이었는데요. 이 부분은 호불호가 갈리기도 합니다. 샴페인의 새로운 스타일로 극찬받기도 하지만 오히려 불편한 느낌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천편일률적이고 상업적이었던 샴페인 시장에 새롭고 개성있는 RM 샴페인을 발전시킨 선구자임에는 누구도 부정하지 않을 것 같네요. 이렇게 시음을 다 마치고 나면 앙셀름 아저씨와 기념 촬영을 하는 것으로 투어는 마무리가 됩니다. 저도 팬심을 숨기지 않고 앙셀름 아저씨와 함께 사진 한 장 찍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자크셀로스 와이너리 투어 총평을 해보면요, 지금껏 다녔던 와이너리 투어하고는 결이 좀 다릅니다. 대부분의 와이너리들의 투어가 본인들 밭의 우수성, 최신 양조 기술, 노하우 등을 마음껏 자랑하고 과시하는 느낌이라면 자크셀로스는 앙셀람 아저씨의 철학을 말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씁니다. 심지어 자기는 하는 게 별로 없고 자연이 하는 일에 보조만 맞출 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단한 걸 기대하고 가면 오히려 좀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시음의 경우엔 이니셜부터 리우디까지 꽤 많이 시켜주는데 시음 템포가 조금 빨라서 살짝 따라가기 벅찰 수도 있습니다. 많은 종류를 시음하다 보니 다 마실 경우 좀 알딸딸할 수도 있으니까 조절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전형적인 와이너리 투어를 기대한다면 좀 실망할 수도 있지만 자크셀로스 샴페인의 팬이고 종류별로 한번 시음해보고 싶다 하시면 한 번쯤 방문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어는 호텔 숙박객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고요. 홈페이지에 자세히 내용이 있으니 영상 설명란에 링크를 걸어놓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가장 유명한 샴페인 도멘 중 하나인 자크셀로스를 함께 했는데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유명한 샴페인 하우스 방문기도 올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보아요.